이번 책은 세 개의 작품입니다. 앙드레 지드의 배덕자, 장 그르니에의 섬, 그리고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입니다. 이 세 작가의 출생 연도를 보면요. 앙드레 지드는 1869년 파리 출생이고요. 장 그르니에는 1898년 파리 출생, 그리고 알베르 까미는 1913년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. 먼저 앙드레 지드의 배덕자를 보면요. 이 배덕이라는 말은 도덕할 때 그 덕을 배신했다 이런 뜻이거든요. 이 작품은 이 배덕자는 1902년에 발표된 앙드레 지드의 첫 비극적 소설입니다. 앙드레 지드의 일생을 한번 보면요. 앙드레 지드는 1869년에 태어나서 상당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. 12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엄마의 엄격한 청교도적 분위기에서 자라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. 그리고 외사촌 누이 마들렌과 26살 때 결혼하는데요. 이 누이와의 결혼은 백색 결혼이었다고 합니다. 일생 처녀로 산 거죠. 그 누이 마들렌의 그 모델이 어떤 그의 책에서 나오냐면요. 처음에는 그 배덕자의 마르슬른, 그리고 그 이후 그 좁은 문의 알리사에서도 그 모델이 나옵니다. 이 책은요, 상당히 자전적인 책이거든요. 그 26세 때 결혼하고 아내와 그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가 소년들과의 쾌락에 빠지고, 앙드레 지드는 그 청교도적 그 분위기에서 엄격하게 자랐기 때문에 사실상 이후에 자기가 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자기가 자랐던 교육과 이런 것과는 상당히 그 대조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요. 그리고 그 동성의 그러한 쾌락에 빠지고,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자전적으로 책에 많이 나타납니다. 그 1898년에 그 아내와 겪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요. 그 바로 1902년에 배덕자로 발표되거든요. 이 배덕자의 주인공인 이 미셸이 바로 앙드레 지드와 상당히 자전적인 그러한 인물인데요. 이 미셸이 마르슬른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까지 여행을 하면서요. 거기에서도 그 소년들과 동성애에 빠지고 그 어떤 금기시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면서 자기가 여기에서는 그 자기 스스로 그 이전에 살았던 그리고 자기가 받아왔던 그런 교육적 분위기와는 반대적인 그런 것들에게서 많은 그 쾌락을 쫓는다고 할까? 그러한 자전적인 것들이 이 책 속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. 이 책 속에 미셸과 이 마르셀르는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신혼여행을 쭉 떠나는데요. 지금 이 미셸의 상태는 아주 병약하고, 그러니까 결핵에 걸려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찬바람만 조금만 쐬도 감기에 걸려버리는, 그리고 거의 먹는 것도 빈약하고 그러한 상황인데, 이 사람이 그 여행을 겪으면서 자기가 서서히 자기 그 육체에 관심을 기울이고요. 그 다음에 자기 그 건강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자연 치유를 받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 그 부인인 마르슬린의 그 간호가 얼마나 지성적으로 그 간호가 계속 이어지는데요.
잠을 자지 않고 항상 미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는 거죠. 그러한 이런 모든 그 마르슬린의 희생 덕분에 이 미셸이 건강을 되찾고, 그러면서 그 여행에서 이제 그 미셸은 그 소년들과 동성애에 빠지고, 그리고 또 그 자연 치유를 하면서 건강해져서 일단 돌아옵니다. 돌아와서, 그러나 반대로 마르슬린이 이제 서서히 병약해지는 거죠. 마르슬린이 다시 결핵이 걸려버린 거죠. 그런 부인을 이제 데리고 여행을 또 다시 떠나는데요. 그 마르슬린에 대해서 미셸은 사랑과 그 다음에 정성 어린 간호를 하긴 하지만, 그러나 자기가 쫓아야 될 쾌락이 있을 때는 그 밤이고 그 나가버리기 때문에 마르슬린은 그 병마와 싸우면서 혼자 밤을 지새우는 거죠. 미셸은 그 금기된 밤에도 그 사냥에 나가고 그러한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. 마르슬린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지만요. 그래서 그러한 여행에서 이 마르슬린은 점점 더 병약해져서 결국 그 여행지에서 죽고 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미셸이 돌아와서 지금 3명의 친구에게 자기가 겪었던 이 이야기들을 그 구약에 등장하는 욥의 3 친구에게 하듯이 그걸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. 이 지드의 소설에서는 특히 성경의 인용과 비유가 많아서 네가 잘 읽고 있나 이러한 것 의문을 많이 갖는데요. 특히 그 좁은 문을 읽을 때는 더해요. 이 좁은 문을 읽을 때는 성경의 그 구절을 인용하는 게 너무 많고 비유도 많아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이 내가 잘 이 사람의 의도를 잘 읽는 건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. 이 배덕자에서도 그 마르슬린이 마지막 그 병마와 싸우면서 죽어갈 때 묵주를 그 3번 떨어뜨리는 그것도 베드로가 예수를 그 3번 부인한 거, 그러한 어떤 그 비유라고 그러는데, 그런 걸 찾아내는 게 그러니까 앙드레 지드가 의도하는 바를 잘 따라가고 내가 독서를 하는 건지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이건 뭘까 이렇게 자꾸 의문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. 좁은 문에서도 특히 많았고요. 그러면 이 책은 이렇게 자전적으로 자기가 겪은 이야기인데, 이러한 미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전달되는 그 아픔이요,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절실하게 느껴져요. 그래서 그 도덕적 가치, 자기가 그 마르슬리나를 배신한 그 배덕, 그러한 것들을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, 이제 나는 너무나 모든 에너지가 다 나가버려서 난 일어설 수도 없을 것 같다.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주 그 아픈 고백이죠. 어떡할까? 나 어떻게 살아야 돼? 이러한 얘기. 그러면 그렇게 아픈 것들을 느끼면서요, 그 다음 장 그르니의 섬으로 넘어가면, 이 장 그르니의 작품은 그나마 자유롭고 평화로워요. 그 원하는 대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시선 집중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런 착한 삶. 거기 보면 고양이 이야기도 있고, 그 인도, 이 사실상 섬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고립 그런 걸 뜻하잖아요. 아이솔레이션, 이런 고립. 그런데 또 섬이 주는 그 치유,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안도감, 그러한 것들이 장 그리니의 섬에서는 느껴져서요, 여기 와서는 좀 평화로워졌다고 할까? 그런 걸 느끼면서 읽었어요. 비교적 섬도 짧거든요. 그 다음에 배덕자도 이렇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
배덕자에서 느꼈던 그 아픔이 약간 치유되는 듯한 그러한 것을 읽었는데, 그 다음에 그 장 그르니에와 알베르 까미는 30년에 걸쳐서 서로 서신을 교환하고, 그리고 스승과 제자로서 아니면 서로 같은 그 작가적인 동료로서 많은 그 이야기들을 나눈 그러한 서한집도 같이 읽었는데,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 장 그르니에서 느꼈던 그 평화로움이요, 알베르 까미로 가면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할까? 그런 것을 느꼈어요. 그러니까 까미한테 가버리면 이러한 게 모든 게 다 위선이다 해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앙드레 지드에서는 그나마 이 청교도적 가치, 이러한 거, 내가 지금 느끼는 이러한 그 아픔이 사실상 그 나의 삶에서 그렇다면은 그 이러한 도덕적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, 그런 거가 느껴졌거든요. 그런데 까미한테 가면은 다 위선이야 하면서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고 할까? 그래서 위선으로 인한 그러한 행동은 아예 하지도 안 해버리는 거. 그래서 희망을 거부해버리는 거. 그래서 그 까미한테 가면은 뭐라고 할까? 완전 힘이 쭉 빠지는 그러한 느낌도 있어요. 그래서 그 까미를 읽으면서 그 휴버트 드레이퍼스가 그 모든 것은 빛난다에서 얘기했던 그 허무와 무기력, 그 허무와 무기력이 완전히 감쌌다고 할까? 그러한 느낌을 받게 돼요. 그래서 보면 그 서평에 보니까 그 부조리를 인간으로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모순으로 보고 있다. 그는 부조리 해소에 희망을 거부하고 있다. 이렇게 그 알베르 까미의 서평에 나와 있더라고요. 이건 일신서적에서 그 남용이 번역한, 제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. 좀 오래된 책인데,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럼 삶에서 근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건가? 그러면서 이 덕이라는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인 덕을 지키는 거, 그리고 그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이러한 선한 행동,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하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. 착하게 살아가야 되네. 이렇게 방향을 저절로 잡아지는 거. 전 그러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됐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덕을 어떤 교육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우잖아요. 그리고 이 덕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도 어떤 기준이 점점 달라지고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그 덕이라는 것을 어떻게,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옛날에는 그게 어떤 지배계층, 어떤 군주 이런 데서 나왔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삼국지를 보더라도 그 어떤 제후를 만나고 어떤 군주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. 이렇게 그런 기준들이 달라지니까 가만 보면 우리가 재화를 어떻게 충족하여 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 시대의 구분이 점점 달라지는 거, 그런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지드의 시대, 그 다음에 장 그르니에, 그리고 나서 이 알베르 까미에 이렇게 시대가 쭉 내려오고 있는데, 이런 거에서 그 도덕적 가치, 그리고 그 위선,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방향을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러면서 여기서 이미 제가 그 서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, 리뷰한 적이 있는데, 그 모든 것은 빛난다의 그 허무와 무기력,
그러한 흐름들이 쭉 이렇게 잡혔다고 할까?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이 세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은 시대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서, 그리고 그렇게 세 권 다 두껍지가 않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면 정말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, 이런 거를 아주 깊이 깊이 그렇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